아마도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는 조금 비싸지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부가치세 오늘 마지막 날인데 부가치세 신고 잘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요맘때 되면 그래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세법이 바뀔 건지 대략적인 방향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 자료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그냥 안일 뿐이고요.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야지 다 결정되고 시행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대략적이고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국회에서 연말에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바뀌는 거니까 그때 가서 조금 중요하게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더 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구독자님들한테 가장 가까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몇 가지 추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거는 1세대 1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구 감소 지역은 뭐 수도권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게 아마 강화나 옹진군이나 뭐 이런 가평 뭐 이 정도에서 금방은 해당이 될 거고 대부분은 수도권 외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네요.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확대해 보면 그 상속세나 이런 거 계산할 때요. 그 최대 주주, 그러니까 회사의 가장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할 때 이 주식에 대한 평가를 평가한 금액에다가 20%를 더 가산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에는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됐었어요.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큰 중견기업이 해당이 됐었었죠. 그 다음에 뭐 가업상속공제 제도나 뭐 사업무관 자산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네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지금 시행하겠다고 법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지금 소득세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금투세를 지금 정부안은 폐지를 하겠다고 지금 개정안을 내놨네요. 이게 실제 폐지를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요. 여하튼 간에 지금 정부의 개정안은 요걸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요 금투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드리겠지만 약간 이제 기존의 양도소득세 대비할 때 주식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모로 복잡하게 조금 변경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해가지고 ISA라는 게 있는데 여기 ISA 계좌는 이 비과세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9.9%의 분리과세를 해주죠. 그래서 세제적인 혜택이 있는 건데 요거를 지금 두 가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ISA 계좌가 그냥 뭐 하나만 있었죠, 종류가. 근데 이거를 지금 일반 투자형과 국내 투자형이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요건 국내 주식, 국내 펀드 뭐 이런 것만 담게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납입 한도도 지금 연 2천만 원에서 연 4천만 원씩으로 각각 올리고요. 비과세 한도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500만 원까지, 지금 기존에 2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까지 올리고요. 국내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도 비과세 한도를 두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ISA 계좌는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혼세액 공제나 자녀세액 공제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세액 공제라고 신설을 시켜가지고 일단 최대 100만 원이죠. 부부가 1인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해에 요거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애 1회고요. 한번 받으면 뭐 재혼할 땐 안 해주나 보죠. 그리고 적용기한도 지금 3년으로 한시적으로 해놓고 있네요. 그리고 뭐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출산지원금을 기업이 지급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도 지금 첫째가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각각 10만 원씩 상향을 시키는 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요 30%를 해주는 구간에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있으신 분들, 노란우산 공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는 이제 납입 한도는 동일하게 해놨는데 공제 한도 자체를 지금 뭐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증여세 쪽인데요. 이거는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세율이 똑같죠. 저번에 제가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요 과세 표준이죠.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원 초과,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있는 게 세율이에요. 세율만 낮추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과세 표준의 이 구간 자체를 높여줘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보시면 1억 원 이하 구간만 지금 2억 원 이하로 높여줬어요. 그리고 최고 세율이 지금 50%인데 요거를 40%로 낮춰놨죠.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 적게, 아주 적게 내는 이쪽 구간, 그러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구간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세금을 좀 적게 낼 거고요. 그 다음에는 30억 초과이었던 고액 자산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어차피 지금 5억 원에서 30억까지의 대상 구간은 동일해요. 세율이 바뀐 거는 지금 30억 원 초과 부분만 없어지고 40%로 낮아졌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그 개정이 있을 것 같았는데 요 정도에서만 지금 개정을 두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면 상속세 잔여공제 해가지고 인당 5천만 원이 지금 인당 5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요건 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요거는 뭐냐 하면 요런 게 있어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해가지고 자녀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3명이면 1억 5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공제 2억 원까지 합치면 뭐 한 3억 5천을 공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공제를 받던가 아니면 그게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받던가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서 현재는 대부분 여기 일괄공제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근데 이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1인당 5억 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이 자녀 공제만 10억 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않고요. 이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죠, 이제는. 그래서 금액이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존에 상속세는 뭐 10억까지는 상속세 세금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좀 바뀌겠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상속세 개정이 지금 거의 한 28년 정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 부분도 좀 들어갔었으면 좋겠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유예를 지금 하다가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 개정안을 보면 27년도로 시행을 미뤘어요. 아마 비트코인 같은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치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여기에 해당되는 영수증 주로 발급하시는 그 소매업종이나 이런 개인 사업자들, 그러니까 매출 10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 신고하실 때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키신 분들은 여기에 일정률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죠. 그걸 이제 지금 1.3%를 해주고 있는데 요 지금 공제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0.65%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업종 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은 요거 부분도 부가세세 신고하실 때 꽤 쏠쏠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개정안대로 된다 그러면 그게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보시다 보면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식 등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받은 배우자가 10년 이내 팔면 취득가액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상 자산이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오너분들께서 본인 주식을 일정 부분 매각을 하려고 봤더니 이제 너무 오래됐으면은 그 가치가 너무 높아서 양도소득세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간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이 있으니까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했다가 바로 팔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버리니까 양도차익이 0이 나오면서 양도소득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그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도 넣어놨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엔 뭐 기부금 영수증도 이제는 전자로 발행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도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약간 숨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도 지금 개정 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대상인데 요 중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감면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는 지금 대당 100만 원의 감면을 해주고 있던 거를 이제 70만 원으로 감면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아마도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이 감면 규정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거였는데 후년으로 지금 개정안에서는 적용을 연장시키는 걸로 돼 있어요. 여튼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차가 조금 비싸지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발표한 그 세법 개정안 내용들을 조금 필요한 것들만 훑어봤는데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국회에 통과되는 걸 봐야 되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정확하게 바뀐 다음에 그때 자세하게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